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병오 만연에 접어든 가운데 중공이 발표한 한 장짜리 통지가 외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이른바 흑화, 즉 특정 집단만 알아듣는 어느 암호 같은 말로 가득하고 중공 특유의 당팔고식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정작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읽어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제의 목적이 특정 정치운동을 계기로 당내 이견 세력을 정리하고 석은평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데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료 집단을 한층 더 통제 가능한 체제 안에 두려는 의도이며 궁극적으로는 향후 당 대회에서 연임 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석은평이 수많은 군인과 관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퇴로 또한 끊어버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측 사이의 벼랑 끝 대치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생사를 건 충돌의 서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 신화사는 2월 23일 중공 중앙판공청이 당 전체에 걸쳐 올바른 업무관 확립 및 실천을 위한 학습, 교육 캠페인 개시에 관한 공지를 인쇄 배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지문에는 이번 학습 교육의 중점 대상이 현 척급 이상 지도부와 지도간부, 특히 최고위 간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6년 신년 연휴 이후 시작해 7월 말까지 기본적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핵심 키워드는 이른바 올바른 업무관입니다. 이는 곧 잘못된 업무관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관료들이 이번 정치운동의 정비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 중공 원로는 말년에 연안풍정을 깊이 반성하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정풍이란 쉽게 말해 아직 길들여진 도구가 되지 않은 지식인을 길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공산당과 그 지도자 모택동에게 연안풍정은 분명 성공이었다. 당 안팎 상하를 막론하고 특히 지식인들의 사상이 개조되었고 계급성과 당성이 인간성을 소멸시켜 당원들은 모두 길들여진 도구가 되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번 공지에서도 다시 한번 당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공이 정치운동을 발동하는 시점은 당 지도부가 전당에 대한 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해체 당문화라는 저서에서도 중공은 인간 통제력이 약화될 때마다 당성 교육을 통해 당 조직의 사상 통제력을 재확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지를 이해하려면 최근 드러난 몇 가지 사례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난성 당위원회 전 상무위원 예강은 사적으로 석은평이 하는 일은 또다시 란웨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중앙기울검사위원회의 입건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전 부주임 소글과 하이난성 전 상무위원 예강이 잇따라 낙마했습니다. 2026년 2월 6일 중공 중앙기울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하이난성 당위원회 전 상무위원 겸 비서장 예강의 엄중한 기울 및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심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예강이 당 중앙의 중대 방침을 함부로 논평했다. 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결정 및 조치 이행을 폄훼하고 왜곡했다라고 공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그가 사적으로 하이난 본관이 웅왕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가 몰래 녹음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2월 15일 민주화운동가 상설은 전 길림성 당서기 경준회가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최근 석은평 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불충 및 중앙에 대해 함부로 논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준회의 낙마는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 중공 관료 사회에서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호주에 거주 중인 저명한 법학자 원홍빈 교수는 한 중국의 중공 관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여러 석은평 비판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석은평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원홍빈 교수의 소개에 따르면 최근 중공 관료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석은평에 대한 평가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석은평 당국이 다시 한번 관료들에게 중앙을 함부로 논평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지만 북경 관가에서 오가는 이른바 귓속말들은 이미 이러한 경고를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비공식 발언들 가운데는 임지강이 과거 언급했던 석은평은 벌거벗은 채로라도 황제가 되겠다고 우기는 어릿광대와 같다라는 표현이 다시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석근평이 외교 무대에서 수호 전에 등장하는 동경의 건달 우위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벌거벗은 어릿광대, 동경의 건달 우위와 같은 표현도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원흥빈 교수는 북경 관가의 귀속말 중에는 더욱 자극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근평이 장기간의 음주로 인해 발기부전 상태이며 권력을 아름다운 여자처럼 다룰 줄 알기에 무엇보다 권력을 소중히 여긴다는 식의 무모한 추측까지 나왔다라며 그가 권력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이유를 개인적 결핍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말들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정책 행보가 국가 통일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개인 독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료 사회 내부의 발언들이 해외를 통해 공개되자 석근평 당국은 곧바로 이른바 학습교육이라는 기존의 방식으로 관료 기강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지를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부 비판 확산과 이번 학습교육 공지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근평 당국이 이번 정치운동을 발동한 배경에는 3월에 열릴 중공야회 나아가 향후 21차 당대회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차 당대회를 돌아보면 중공관영 매체가 사후에 흘린 정보들만 보더라도 석근평이 연임을 위해 일찍부터 포석을 깔고 이견 세력을 정리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공지에서 이른바 섭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견지하라 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이를 현대판 기록 위마, 즉 명백한 사실을 일부러 왜곡해 억지로 우긴다는 말이며 중공 역사 속에서 유사한 장면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석근평 집권 이후 정치운동이 연이어 전개된 점에 중공인민일보도 1월 26일자 기사에서 당 역사상 흔치 않은 일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공지는 올바른 업무관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렇다면 석근평이 말하는 잘못된 업무관이란 무엇일까요? 2016년 1월 20일 석근평은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정치적 성과에 대한 잘못된 견해란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조급하고 빠른 성공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공산주의 미래를 은밀히 약속하는 암호화된 표현입니다. 지방 관료들 입장에서는 중앙의 잘못된 정책에 직면하여 자기보전 본능, 상식, 심지어는 부패 때문에 시진핑의 정책 대부분이 헛수고라고 여겼고 미래에 책임을 져야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뇌물을 받은 탓에 상유정책, 하유대책이라는 말처럼 상부방침을 일정 부분 조정하거나 완화해 집행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석근평의 세계 지배라는 공산주의 꿈과 진짜 돈 사이에서 관리들은 결정적으로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석근평은 정책 집행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며 각종 공지에서 간부들을 향해 신앙이 무너졌다, 충성이 흔들렸다는 표현으로 강하게 질책해왔습니다. 이 8글자는 당 내부의 이념적 결속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수많은 공산당 관리와 고위 군 관리들이 공산주의를 믿지 않게 되면서 석근평이 개인 독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관료들이 현실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석근평의 정치적 권위를 형식적으로만 대했다면 어찌 석근평을 분노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한동안 석근평은 여러 연설에서 당 중앙의 중대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관철 이행하라는 문구를 반복해왔습니다. 공산당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크게 외친다라는 식의 표현을 인용하면 이러한 구조가 잦아질수록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소리칠수록 관료 전체가 매일 이사사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걸고 몸을 숨기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석근평은 이른바 관료주의의 수렁에 빠졌던 것입니다. 즉 중앙의 의지와 지방 및 각 부분의 실제 집행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며 이것이 통치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석근평은 이러한 관료들의 태도에 모순을 만나면 우회하고 난제를 만나면 고개를 숙이며 위험을 보면 몸을 사리고 결정적 순간에 칼을 뽑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2026년 1월 성부급 간부 연수반 개강식 연설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성부급 주요 간부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위 간부들 사이에 이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석근평이 수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저자는 이곳에서 문화대혁명식의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석건평은 또 옳고 그름 앞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좋은 사람 역할만 하려는 간부는 결코 중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석건평이 반복적으로 투쟁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기대만큼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장우엽 류진입 조사 발표 이후 군 내부가 침묵을 지키는 통에 석건평은 연극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중공이 연이어 벌이고 있는 정치운동은 단지 민중의 생존 공간을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료와 군인들의 입지까지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료들 사이에서 석건평을 둘러싼 풍자와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 역시 이러한 정치적 고압 분위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수많은 군인과 관료들이 당을 계속 옹호한다면 결국 장우엽, 류진입, 이극강처럼 이 도살기에 빨려 들어갈 운명일 것입니다. 그들이 다가오는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국 공산당을 버리고 이 도살기를 해체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석건평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이 도살기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석건평과 군부, 관료들에게는 이제 탈출구가 없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사활을 건 사투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중국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석건평의 경고는 수많은 관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